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IoT 소프트웨어과 최원진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융합 프로젝트 실습, 즉 조업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제작 방법이라든가 그 주제 선정 방법, 그 다음에 평가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합 프로젝트 실습은 그 필수 교과로서 1학년, 2학년 1학기하고 2학기 동안 8학점, 즉 128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팀 구성은 최대 3인까지 한 조로 구성하여 졸업작품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기는 1학기하고 2학기 때 좀 나뉘는데 1학기 때는 먼저 졸업작품 설명서를 제출하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어, 최종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졸업 작품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간 보고서, 그 다음에 2학기 때 결과 보고서도 하고, 그 다음에 시연을 하시게 되면 이 졸업 작품에 대한 융합 프로젝트 실습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설명서랑 계획서, 그다음에 중간 보고서까지가 평가가 될 거고요. 2학기 때는 이제 결과 보고서하고 졸업 작품에 대한 시연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평가 항목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보고서, 졸업작품 설명서라든가 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작성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평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졸업작품 주제의 난이도, 상, 중, 하로 돼 있어서 하는 기존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자기가 따라 해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주제는 기존에 있는 주제에다가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개선사항 또는 추가사항들을 넣어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개선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는 중 난이도도 선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가 가장 높은 상황 단위는 순수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제작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대신 기존에 있는 어떤 작품에서 힌트를 얻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존에 있는 것을 모방한다거나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중이나 하도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그런 것부터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그거다 차별되는 자기만의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품성은 이제 외형을 보는 건데요. 어, 작품의 외형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상으로 판정을 하고요. 그냥 어떤 특정한 외형이 없이 그냥 브레드보드에다가 센서 모듈 연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점퍼 케이블 연결해서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작품성을 하로 판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뭐 작품의 외형이 나타날 수 있게끔 제작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성을 판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완성도는 뭐냐면 이 계획서 상에 내가 계획을 했던 시스템 외형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의 기능, 동작 이런 것들에 부합하여 완성 졸업 작품이 그에 일치하는 동작을 보여주냐 못하냐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서 상에 있는 내용들과 일치하게 잘 동작이 하게 되면 완성으로 판단할 거고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라고 하면 부분 동작. 그 다음에 외형은 갖춰져 있지만 동작 자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동작 불능. 그 다음에 아예 제작 자체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브레드보드에다가 그냥 점퍼 케이블 연결해서 우리 실습할 때처럼 하는 경우는 거의 이 제작을 안 한 케이스라고 여러분들 거의 간주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하고 그걸 제출하는 시기인데요. 졸업작품 설명서는 이제 졸업작품 주제를 선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떤 걸 할 건지 이런 것들을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작성된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들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획서를 하는데 이 계획서는
템플릿은 자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가지 항목에 대한 항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목표라든가 왜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시스템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기능과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을 개발할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쓰고요. 내가 이걸 완성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그런 활용 방안 같은 걸 쓰시면 되고요. 개발 일정은 여러분들 4월 달부터 하니까 3월 달부터 이제 설명서를 작성하기 계획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3월부터 10월 말까지 일정을 쭉 해놓고 매주 또는 매달 어떠한 이 개발 내용하고 방법 중에 항목들을 쭉 쓰시고 그 어떤 내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그다음에 어떤 항목과 어떤 항목은 병행으로 할 건지, 어떤 항목은 순차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팀원들끼리 잘 상의해가지고 그 일정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융합 프로젝트 실습을 하는 동안 이 개발 일정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10월 말까지 결과 보고서랑 작품이 완성된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이 개발 일정, 그 다음에 개발 일정을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부품들은 여러분들이 제작하거나 뭐 구매품도 있을 거고 제작하는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조사를 하셔서 전체 예산도 대충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 보고서는 6월 말에 제출하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이제 1학기는 끝나고요. 2학기 때는 이제 계속 그 제작 과정을 수행을 할 거고요. 10월 말에 이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완성된 졸업 작품을 발표하면서 시연하고 이러면서 이제 모든 융합 프로젝트 실습 1, 2가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 융합 프로젝트 실습을 통해서 졸업 작품을 하실 때 가장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졸업 작품 주제를 정하는 건데요. 이 졸업 작품 주제를 선정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희망 분야랑 연관된 주제를 가지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자소서를 쓰게 되는데 그 자소서에 어떤 뭐 나에 대한 얘기를 쓰게 되는데 그때 그 쓸 어떤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졸업작품 주제가 그 거리를 제공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분야라든가 직무라든가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쪽하고 연관되는 게 가장 좋고요. 또는 그냥 내가 여기 2년 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전자 관련된 기초 기술들을 종합을 해서 만들어 보고 하고 평소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걸 만들어도 좋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주제는 없어요. 자유 주제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보셔도 좋고요. 그런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부터 아이디어나 힌트를 얻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자유주제로 선정을 하시면 되고요. 단,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시중에서 파는 키트를 구매해서 조립하고 거기서 주는 소프트웨어 로딩해가지고 동작시키는 거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사가지고 간단하게 납땜만 해서 진짜 딱 봤을 때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제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인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학기랑 2학기 동안 8학점 128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졸업작품 주제와 작품을 완성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제를 정할 때 조금 주제를 못 정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정 과제라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라인 트레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인 1조로 구성이 되고요. MCU는 여기에는 아두이노 보드라든가 아트메가 128 보드 또는 이거 이외에 자기가 쓸 수 있는 또는 써보고 싶은 그런 MCU 보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건 자유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라인 트레이서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 조건은 거기에 PID 제어 알고리즘이 반드시 필수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인 트레이서가 그 라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부드러운 스무스한 모션을 하기 위해서는 PID 제어 알고리즘이 필수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적외선 센서만을 가지고 감지해서 쫓아가는 거는 정말 금방 합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도 아마 해봤을 건데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 PID 제어 알고리즘이라는 걸 여러분들 한번 공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 때 이제 로봇 바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센서 모듈이랑 컨트롤 모듈이 필요한데요. 이걸 하시겠다라고 신청하신 학생은 저희가 학과에서 로봇 바디랑 모터, 바퀴 여기까지는 구매를 해서 드릴 겁니다. 나중에 반납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이런 컨트롤 보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센서 모듈이라든가 모터 드라이버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조건은 이 브레드보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브레드보드를 쓰면 안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브레드보드하고 점퍼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연결을 해놓는 졸업작품을 제출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이따 보시면 압니다. 왜 안 되는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만들어서 자기가 그 맞는 기판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뭐 톱으로 자르고 그다음에 재단을 해서 거기에다 배치를 하고 납땜을 했었고 와이어링을 해서 납땜으로 와이어링을 해서 실제 여러분들 그 커넥터랑 케이블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 커넥터나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재료실에도 있으니 여러분들 학과장님이나 지도교수님한테 얘기하시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없으면 뭐 사면 되죠.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브레드보드하고 점퍼 케이블로 점퍼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데 브레드보드 형태로는 사용을 안 합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이러한 타겟을 가진 형태로서요. 뭐 시스템 개발 유형도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결부가 돼 있겠죠. 그거는 이제 뭐 2인 1조, 3인 1조, 1인 1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뭐 게임이라든가 웹페이지, 프론트엔드 쪽,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혼자서 1인 1조로 여러분들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졸업작품을 만드실 때 이제 공통사항과 주의사항인데요. 자, 졸업작품을 2인 또는 3인이 한 조가 돼서 하실 때는 반드시 각각의 조원의 역할이 반드시 분담이 되어 있고 그것이 명기가 되어 있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있어서 팀장이 그것들을 조율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안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점수가 부여되겠지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가 지어질 거니까요. 자기의 역할을 반드시 역할 분담을 하시고요.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작 시 주의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드보드 사용을 금지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레드보드하고 점퍼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졸업작품을 만드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황당하죠? 그리고 이거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면 저 선 하나 빠지면 동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졸업작품을 제출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맞는 기판을 사서 이 부품들을 여기에 다 납땜을 하고 이 점퍼 케이블 배선을 다 와이어링을 밑에서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게 되면 위에는 정말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뭐 떨어지거나 흔들려도 케이블이 빠질 염려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브레드보드와 점퍼 케이블을 이용한 이런 식의 배선은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인정 못 받습니다. 네, 그렇게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사항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이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그 이제 내가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뭘 했냐를 어떤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정보처리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을 보통 학생들이 많이 따려고 하는데, 그거와 그 정보처리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이 여러분들을 증명해 주는 거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나는 이걸 취득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의 또 다른 한 예가 이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졸업작품을 만들면서 이 졸업작품에 아까 계획서상에 있었던 연구 개발 내용이라든가 내용 있잖아요. 그거 단계 과정들을 하나하나의 문서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내용도 쓰고 사진도 찍어서 놓고 하면서 내가 이 작품을 완성하는 그 과정들을 쭉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의 문서로 만든 게 포트폴리오고요. 형식은 없습니다. 그러니 자유로운 형식으로 내가 한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드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뭐 계획이 없는 학생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실습, 영어 프로젝트 실습을 평가하는데 메리트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실습을, 융합 프로젝트 실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주의점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1학기, 2학기 8학점의 만큼 굉장히 많은 시간과 높은 학점을 가진 교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 충실히 자기한테 도움이 되게끔 알찬 시간이 되도록 충분한 계획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융합 프로젝트 실습에서 이제 작성해야 될 뭐 설명서라든가 계획서, 중간 보고서,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식하고 예시를 갖다가 제가 웹하드에 올려놨는데요. 여기 있는 이 웹하드에 이 아이디하고 이 패스워드로 접속을 하시고요. 그 내리기 전용에 04번 프로젝트 실습이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졸업작품 설명서, 계획서, 주간 수행 보고서, 결과 보고서, 졸업작품 양식에 대한 이러한 문서를 작업하는 양식, 그 다음에 졸업작품 패널에 관련된 이런 폴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는 이전에 다른 어떤 학생이 했었던 것들을 보여주는 예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참조해서 여러분들 작성하라는 거고, 그 문서들에 대한 기본 양식은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에서 그 양식을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주간 수행 보고서는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지도 교수님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지도 교수님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설명서, 계획서,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중간 보고서는 이제 결과 보고서랑 양식이 거의 같을 테니까 그걸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졸업작품을 잘 수행을 하시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